더불어민주당 국제관계부서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임종성 의원이 어제 오전 KSBS를 방문해 시카고 동포사회에 인사를 전했는데요. 임 의원의 이번 방문은 재외동포의 참정권 강화 등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가원이 일거주한 90대 한 주민의 사망 원인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결국 어젯밤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대로 강행했는데요.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지난 6월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소장 프리고진이 탄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리고진이 살아있다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을 피해 과속으로 달아나던 용의자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시당국이 $1,050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배심원단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카고 최초의 카지노가 노동절 직후에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리버노스에 있는 메디나 서원의 밸리 임시 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규제 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내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의 공식적 시작을 알리는 첫 후보 토론이 어제 개최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안전운항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승객 몸무게도 수화물과 함께 측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재연장했습니다. 노동부가 어제 일리노이주 여성 무용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135만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일대에서 폭우로 도로와 마을이 침수돼 주민과 여행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S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제관계부서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임종성 의원이 어제 오전 KSBS를 방문해 시카고 동포사회에 인사를 전했는데요. 임 의원의 이번 방문은 재외동포의 참정권 강화 등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임종성 의원입니다. 시카고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겸 재외동포위원장 임종성입니다. 저는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이고 경기도당의 서비스센터장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교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방문하게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려운 곳이 어디고 또 재외동포청이 생기다 보면은 재외동포청에 원하는 바가 무엇이다. 또 이 정치상이 요즘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불안한 감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정부 조직법안에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 셈이지만 기존의 재단이 정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청은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 자체가 달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예산 지원과 같은 관련 여러 재외정책 입안 절차가 전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생기면서 좀 이 민원 서비스는 좀 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전 재외동포 재단에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 외교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청이 되면서 이 국가 간의 문제거든요. 외교적인 마찰도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재외동포 재단은 사실은 그대로 놔두고서는 청이 민원 서비스나 이런 위주로 좀 했으면 좋았는데 업무를 어떻게 할지는 아마 정부기관에서 슬기롭게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으로 이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정부기관에서 출연하다 보면은 준비하는 서류나 이런 것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재외동포들이 그동안 예산 지원받던 기관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한 체감 온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 재외동포 수는 750에서 780만으로 추산됩니다. 임 의원은 재외동포 청출범으로 전 세계 동포의 인적 자산 활용 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관계 형성을 기대한다며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제가 조속히 도입돼 투표 편의가 제고되고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은 앞서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해 재외국민투표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번번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개정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편 투표제, 이제 제가 2023년 올해죠. 올해 우편 투표제 도입하자고 이제 또 법안도 냈었고, 또 저희가 2021년도에 우편 투표제를 행안위에서 촉구 결의안 75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이 소중한 권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우편 투표제가 대한민국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요? 뭐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우편 투표제가 빨리 도입돼야지만이 나의 소중한 권리를 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님한테 제가 먼저 같이 제안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토론회를 합시다.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답변이 아직까지 없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돌아가면 우리 재외동포 분들께서 이러한 목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안에라도 합시다 하고 한번 제안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 의원은 지난 22일 화요일 오전 시카고 도착 첫 일정으로 오후 3시와 6시 각각 한인회와 미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임 의원은 재외정책 현안에 대한 여러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렴된 의견은 국회로 돌아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경스러운 게 한글학교 회장님하고 이제 세 분을 같이 만났었는데 한국 이민사 역사에 대해서 이제 책을 펴가지고 정식 교재로 쓰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랬더니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뭐 100불, 200불씩 걷어서 하고 있다는 거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해줘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이 한상대가 LA에서 열리거든요. LA에서 열리는 만큼 준비위원장한테 어저께 전화를 드렸고 그 부스 중에 하나를 한글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글학교에서 추진하는 이민사 역사에 대한 이 책들을 피는 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거기에 찾아주신 많은 교민들이나 또 기업들이 스폰도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 책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는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민주주의 실현, 한반도 평화통일 구현 등을 위해 2010년 출범한 기구로 당의 재외동포 정책과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세계한인민주회의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재외동포위원회인데 제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 당대표가 먼저 당연지 의장이고 제가 수석부의장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위원장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목소리 잘 귀담아 듣고 이 법이 필요하면은 이 법안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법도 제정하고 또 개정할 건 개정하고 또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뜰하게 살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모든 것을 100%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은 서서히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희망의 싹이 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국제유국 과금미 국장과 성철권 부장을 대동한 임 의원 방문단은 지난 2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해외 순방 두 번째 도시로 22일 시카고를 찾았는데요. 텍사스 오스틴과 달라스를 방문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임 의원의 인터뷰는 오는 25일과 29일 양일간 KBS 초대석 시간을 통해 방송됩니다. 쿠카우니에 거주한 90대의 한 주민의 사망 원인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 공중보건국은 어제 발표에서 이 주민은 이달 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났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며 이는 주에 보고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라고 밝힙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올해 현재까지 쿡과 케인, 메건, 메디슨, 윌, 우드포드 카운티에서 11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 중 시카고에서 2건을 포함해 총 7건이 쿡 카운티에서 보고된 겁니다. 한편 지난해 주내에 보고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7명이었죠. 26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나 조류에 의해 전파돼 사람과 동물의 치명적인 뇌염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단순한 감기 증상만 보이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이 감염되면 뇌의 중추신경계를 교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해당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치료법이나 백신은 없다며 모기 물림을 피하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이라고 권고했는데요. 긴팔 셔츠나 긴 바지를 입고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모기 퇴치제를 수시로 사용하고 모기가 자주 활동하는 시간에 외출을 자제하며 창문과 방충망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있을 시 즉시 교체하고 집 주변의 웅덩이나 연못 등 모기가 자주 몰리는 곳에 물은 즉시 제거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탄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리고진이 살아있다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프리고진이 사망을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2대의 비행기가 짧은 시차를 두고 이륙했고 프리고진은 추락하지 않은 두 번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추측 등이 난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프리고진의 죽음을 둘러싼 불분명한 상황이 가짜 정보가 쉽게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시사주간지 뉴스웨이크도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프리고진이 추락한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 있다는 것뿐이어서 실제 탑승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결국 어젯밤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대로 강행했는데요.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도쿄전력은 30년 동안에 걸쳐 134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IAEA는 현장 검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삼중수소를 충분히 희석해 국제 기준에 맞게 방류한다며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내년 3월까지 방류할 양은 3만 2천 톤으로 총 134만 톤 오염수의 2.3% 수준입니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해양 방류를 마무리하고 나아가 사고 원전의 폐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쿄전력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거세게 항의하고 있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근처 바닷물, 어패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 최대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을 피해 과속으로 달아나던 용의자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시 당국이 $1,050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배심원단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제 시카고 언론과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 코보이 앤 드미트리오 측에 따르면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카우니 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경찰의 과속 추격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피해자 유가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 투옥램은 2018년 4월 13일 시카고 시내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에 쫓기던 주세프 워포드의 차에 들이받쳐 사망했죠. 유가족 변호인단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추격을 시작했다며 경찰 추격과 관련한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램이 사고로 찌그러진 차 안에서 17분간 피를 흘리며 갇혀있다가 구조대원들에 의해 꺼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시 당국은 법정에서 새 경찰관이 추격 과정에서 주위 차량들이 듣도록 경고음을 울렸고 추격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의 판단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일리노이주 여성 무역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135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줄리수 노동부 장관 대행과 함께 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일리노이 노동부 제임 플래니건 국장과 시카고 여성무역협회 제플란 옐런 이사회 의장도 함께했습니다. 이 기금은 일리노이주 노동부에 전달돼 더 많은 여성들이 인프라 및 건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여성무역협회는 이 기금의 혜택을 받게 될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여성무역협회는 건설회사, 노조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프로그램 설계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인력 형평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보조금은 2021년 11월에 통과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공화당의 내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의 공식적 시작을 알리는 첫 후보 토론이 어제 개최됐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압도적 1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에 김이 빠졌지만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기대를 모았던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 급부상하며 파란을 예고한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등 8명의 후보들은 2시간 내내 현안마다 난타전을 벌이며 치열한 2위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없었지만 토론의 중심은 결국 트럼프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가 당선된다면 후보로서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디샌티스 주지사와 라마스와미 후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 등 6명의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에사 허첸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다소 뒤늦게 반대편에 섰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토론에 참가하지 않고 온라인 대담에 출연했죠. 당내 경쟁자들의 질문에 예봉을 피하면서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과거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킨 겁니다. 특히 그는 대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안전운항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승객의 몸무게도 수화물과 함께 측정합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해 휴대 수화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는데요. 오늘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도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승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몸무게 측정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기내 들고 타던 수화물과 함께 저울에 오르게 됩니다. 이용객과 수화물 무게를 함께하며 개인 몸무게를 따로 산출하지는 않는데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도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중량을 계산한다면 연료의 효율성을 높여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탑승 시 안내 직원에게 알리면 됩니다. 어제부터 발령된 폭염경보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주의보는 내일까지 발령된 상태인데요. 오늘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은 101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휴식과 수분 충분히 취하시길 바랍니다. 밤에는 기온이 68도까지 떨어집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찜통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7도. 모레 토요일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86도, 습도는 87%, 바람은 서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